안녕하세요. 오늘도 클래식 리뷰 채널에 방문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남자가 겪은 하룻밤의 기적이 어떻게 전 세계인의 크리스마스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의 정신 그 자체가 된 이야기,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요, 정말 이렇게 강렬하고 단호한 문장으로 시작해요. 스크루지의 옛 동업자 제이콥 말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주 확고하게 못 받고 시작하죠. 근데 이건 그냥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에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현실의 논리를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사건임을 암시하는 거고요. 스크루지의 그 굳게 닫힌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균열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 같은 문장입니다. 오늘은 스크루지라는 한 인물의 정말 놀라운 변화를 쭉 따라가 볼 거고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동화를 넘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 깊은 의미까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얼음장 같았던 남자, 스크루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의 무대는 1843년 산업혁명의 심장부였던 런던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짙은 안개와 매연으로 뒤덮인 회색빛 도시, 그 중심에 에베니저 스크루지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찰스 디킨스의 묘사를 보면요.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걸어다니는 부싯돌 같아요.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정말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인색하고 또 완벽하게 고립된 존재. 그의 내면에 있는 그 냉기는 외모에도 그대로 드러나서 꽁꽁 얼어붙은 얼굴이나 퍼렇게 질린 입술은 그의 영혼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나 마찬가지죠. 스스로를 세상과 완벽히 단절시킨 채 오직 돈이라는 차가운 신만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조카 프레드가 정말 명랑하게 인사를 건네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외숙부님 하고요. 근데 스크루지는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냥 투덜거림이 아니에요. 그에게 크리스마스란 건 나눔과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돈 나갈 일만 늘어나는 아주 비효율적인 날일 뿐이라는 거죠. 돈을 인간관계보다 훨씬 우위에 두는 그의 비뚤어진 가치관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의 이 냉혹함은요, 가족이나 이웃, 심지어 자기를 위해 일하는 직원에게까지도 정말 예외가 없었습니다. 조카의 따뜻한 저녁 식사 초대는 저주에 가까운 말로 짓밟아버리고요. 추위에 떠는 이웃을 위한 자선 요청에는 감옥이나 구빈원에 보내면 되지 않냐면서 아주 냉혹하게 거절하죠. 특히 자기 밑에서 일하는 서기, 밥 크레치덱의 석탄 한 조각조차 아까워하는 모습은 당시 자본가들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하루의 쓸데없는 낭비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날 밤이었어요. 스크루지의 그 굳게 닫힌 세계에 드디어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죽은 지 꼭 7년 된 동업자 제이콥 말리의 유령이 찾아온 거죠. 낡은 집 문고리가 갑자기 말리의 얼굴로 변하는 이 기이한 현상. 이건요, 이제부터 현실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 하룻밤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말리의 유령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온몸에 자기가 살아생전 짊어졌던 탐욕의 무게만큼 아주 무거운 쇠사슬을 끌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쇠사슬, 그냥 쇠사슬이 아니에요. 평생 그가 집착했던 돈괴, 장부, 바로 자기 죄의 목록으로 만들어진 쇠사슬이었죠. 그는 인류를 상대로 하는 것이 나의 사업이어야 했거늘 이렇게 절교하면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외면했던 자기 삶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스크루지에게 너만은 나 같은 운명을 피하라고 마지막 기회로 새 유령이 찾아올 거라고 예고하고는 사라지죠. 말리의 경고대로 그날 밤 스크루지는 자신의 침실에서 시간을 초월한 아주 기묘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넘나드는 이 하룻밤의 여정, 이것이 바로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되찾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유령들의 방문은 딱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져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이 세 번의 만남은 그냥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 인간이 자신의 뿌리를 되돌아보고 주변의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심리적인 변혁의 과정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령은 스크루지를 잊고 싶었던 기억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낡은 기숙학교에서 책 속에서나 위안을 찾던 그 외로운 소년의 모습에 스크루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연민의 눈물을 흘려요. 이어서 직원들을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던 따뜻한 상사 패지위그를 보면서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었던 그 순수했던 시절의 기쁨을 떠올리죠. 하지만 마지막 기억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랑을 바로 자기 손으로 저버렸던 그 순간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약혼녀 벨의 이 이별 통보는 스크루지의 심장에 정말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녀는 스크루지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황금의 우상이라는 새로운 신에게 밀려났다는 걸 정확히 찝어내고 그의 곁을 떠나죠. 이 장면을 다시 목격한 스크루지는 제발 그만 보여주시오 라고 절규해요. 과거에 그릇던 선택이 지금의 자신을 얼마나 공허하고 외롭게 만들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후회하는 순간이죠. 두 번째 유령은 스크루지가 철저하게 외면해왔던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세상, 그의 문밖 세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기 서기인 밥 크레칫의 집, 가난하지만 사랑에 넘치는 그 가족의 모습은 스크루지의 마음에 아주 큰 파문을 일으켜요. 작은 거위 한 마리를 놓고도 온 가족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몸이 아픈 아들 꼬마팀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크루지는 자기가 잃어버린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꼬마팀이 곧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알게 된 스크루지가 안타까워하자 유령은 과거 그가 기부자들에게 던졌던 바로 그 냉혹한 말을 부메랑처럼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이 한마디는 스크루지에게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책임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날카로운 비수라 되죠. 유령은 또 옷자락 속에서 무지와 빈곤이라는 흉측한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회 문제를 외면한 결과가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끔찍한 파멸을 가져오는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유령은요,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거든요.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공포를 만들어내죠. 유령은 그저 스크루지가 맞이할 비참하고 외로운 죽음의 풍경들을 묵묵히 보여줄 뿐입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죽었다고 안도하죠. 반면에 크레치 가족은 꼬마팀의 작은 죽음 앞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마침내 유령이 가리킨 잡초무성한 묘비에서 자기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스크루지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총체적인 실패와 마주하면서 공포와 절망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이제 옛날의 스크루지가 아닙니다. 제가 본 미래를 바꿀 기회를 제발 주십시오. 끔찍한 미래를 목격한 스크루지는 유령의 옷자락을 붙잡고 절규하며 변화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침대에서 다시 눈을 떠요.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이었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새로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유령을 만나기 전과 후, 스크루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눈에 보이죠. 그의 변화는 정말 모든 면에서 극적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저주하던 입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즐거운 인사가 터져 나왔고, 굳게 닫혔던 지갑은 이웃을 위해 활짝 열렸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향한 그의 마음은 차가운 얼음에서 따뜻한 난로로 변했죠. 이건 단순히 태도가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는 그냥 마음속 다짐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즉각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증명해 보입니다. 길에서 만난 소년에게 돈을 줘서 가장 큰 칠면조를 크레칫 가족에게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서요. 거액을 기부하고 용서를 구하며 조카 집에 찾아가고 마침내 밥 크레칫의 급여까지 올려줍니다. 이 일련의 행동들은 그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이고 실천적인 구원의 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크루지라는 한 남자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크리스마스 캐럴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 이야기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찰스 디킨스는 스크루지라는 인물을 일종의 시대의 거울로 삼아서 그가 살았던 19세기 영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크루지라는 인물은요, 그냥 못된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시 19세기 산업혁명기 영국 사회가 만들어낸, 일종의 괴물이었던 거죠.
급격한 산업화는 엄청난 부를 만들어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비참한 노동 환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멜서스의 인구론은 가난을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게으름 탓으로 돌렸어요. 스크루지가 무심하게 내뱉는 과잉 인구나 구빈원 같은 말들, 이게 바로 이런 시대의 비정한 인식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843년 런던의 이야기가 18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낡아 보이는 고전이 왜 여전히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전 세계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디킨스가 이 작품을 통해 외친 크리스마스 정신의 핵심은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로 공감과 관용, 그리고 나눔의 실천입니다. 스크루지의 변화는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걸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완성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다른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에 있다는 사실을 시대를 넘어 일깨워줍니다. 스크루지의 이야기는 19세기의 풍경화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비추는 아주 날카로운 거울이기도 합니다. 부의 축적에만 혈안이 돼서 주변의 고통을 외면하는 현대판 스크루지들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된 무지와 빈곤의 문제도 형태만 바꿔왔을 뿐 우리 곁에 남아있죠. 어떠세요, 여러분? 스크루지가 살던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결국 스크루지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현재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새 유령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